2000년도 정도 됐거든요. 2000년 초에 그때 오게 됐는데, 그때 계기는 어 뭐 우리 대기업들 들어가는 그 파레트라는 것이란가 뭐 수출 박스, 그게 이제 이쪽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굉장히 좀 허술했죠. 예. 이 정도까지는 변할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변해졌고, 그때는 너무 좀 뭐랄까, 길도 그렇고 회사마다 조금 부족한 게 많았었죠. 회사의 진입도라든가 큰 차들이 와야 되는데 큰 차들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가서 상차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상가들도 부족했었죠. 뭐 밥 먹으러 식당이 없어가지고 점심때 되면은 직원들하고 차 끌고 나가서 식사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예. 저희는 어, 해외 수출하는 포장이고요. 포장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거는 이제 나무 박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운반시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포장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물품이 해외에 수출하거나 이제 반입을 이제 운반했을 때 이제 파손이 안 되게끔, 또 상하차가 간단하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그 물품을 한 번에 말해서 안전하게 해외로 수출하게끔 하는 그런 박스, 나무 박스로 만든 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 하루 일과는 집에서 5시, 아침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나오면 한 5시 45분 정도 돼요. 그때는 이제 나와서 현장 점검도 해보고, 현장 점검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는 하루 일과 계획을 이제 많이 짜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잠깐 시간이 됐을 때는 거래처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일찍 나와서 회사에 이제 현장 점검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출근하게 되면은, 이 시간에도, 출근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참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은 차들이 참 많아요. 그 시간에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다들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출이 많이 올랐을 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장을, 어, 제가 매입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제일 기억이 남죠. 어, 그동안 내가 참 여기에 시야공단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공장을 구입을 했다는 거. 그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나의 그 주위의 지인들도 그렇고 거래처들도 그렇고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한국에 이제 계속 그 제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나 모든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있으면 좋은데, 해외를 가게 되면은 우리 같은 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들 손을 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좀 가지 않게끔 정부에서 좀 힘 좀 써주고, 또 우리 소규모 제조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좀 그 국가에서 좀 이렇게 지원 좀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좀 바꿔놓은 치아공단이라 그럴까? 어, 어,
이제 회사원으로 이제 시야공단을 들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대표까지 됐고 여기에서 이제 나의 그 뭐랄까 생각,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됐다 그럴까요? 음, 그게 이제 시야공단을 참 좋아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제가 시야공단에 온 계기는 직장에 다닐 때입니다. 98년도에 이제 서울 마장동에 소재해 있던 회사인데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지금 시야공단에 오게 됐고요. 정말로 그 시기에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고양시에 살았는데 행주대교가 편도 1차선일 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시야공단에 오는 길목이 전혀 없었어요. 안산으로 오는 길목 하나.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 출퇴근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도로도 많이 건설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105 신도시가 생기면서 또 길도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회사가 들어서면서 또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MTB까지 아마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되지 않았는가 믿어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야공단의 성장은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영세한 업체라고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함께 또 분양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마 함께 성장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금의 시야공단, 지금의 우리 공구유통상가가 아마 발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집에서 6시 기상해서요. 뭐 준비해서 나오면은 한 7시 한 40분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 나오기 전에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갖고요. 그 이후에 또 직원들 뭐 8시 반에서 9시 출근하시면 또 하루 일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직원들하고 또 뭐 같이 일하면서 또 거래처 미팅이랄지 이런 게 잡히면 또 오후 시간을 또 할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저녁에는 또 모임들이 많아요. 또 아무래도 국가산업공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좀 저녁 늦게 귀가하는 그런 하루 일과입니다. 기쁜 것은 이제 불모지에서 이제 하나하나 건축이 되면서 이제 시야공단의 그 발전 방향을 다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이게 이제 시흥시의 발전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뭐 안타깝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뭐 안타깝게 뭐 그런 산재나 이런 것들도 참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도의 부도 그게 좀 안타깝죠. 네. 여하튼 버리지 않으면 내가 힘들더라고요. 버리지 않으면 그걸 빨리 좀 버리지 않으면 뭐 그 압박감이 사업에 큰 나아가는데 손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가중되겠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의 점진적으로 좀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잘 이겨낸 걸로 나름대로 지금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야공단이 들어서고 이제 직장 때문에 이리 오게 됐지만은 결론은 또 집도 너무 멀다 보니까 시야 신도시가 분양을 하면서 또 분양을 받아서 또 아파트 입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우니까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에 쌓이다가 아마 자영업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39에 이제 무슨 법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하다가 뭐
문의를 드렸더니 뭐 부지런한 양반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계기가 아마 마흔에 2002년도에 그렇게 이제 자영업을 시작해서 시와 공구상가에 33동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포장자재로 시작을 했죠. 우리 비닐을 제조를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거래처들 하나하나 늘려갔었고, 그 비닐은 이제 공업용하고 식품용하고 뭐 농업용으로 나눠지만 저희는 공업용하고 식품용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지금도 제조를 같이 하면서 지금 도소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야공단은 아무래도 지금의 경기 침체지만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고 또 MTB에 대한 활성화가 아마 시야공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유치했던가요? 시흥바이오 인천하고 해서 지금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시흥바이오가 아마 시야공단의 발전과 아마 우리 공구상가 유통과 아마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싶지 않아요. 네. 시야공단에 근무를 하다가 한 20년 근무했죠.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 1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보따리 장사 뭐냐면은 공사를 여기저기 맡아서 박철 미용실, 현대자동차, 일본 동경 오사카 매장도 꾸미고 그렇게 한 1년을 경험을 해서 시야공단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2000년도예요. 이제 원청에서 일을 의뢰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이제 만들고 제작하고 웰딩해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죠. 이제 쉽게 말해서 알곤 용접이 주 전업이죠. 주 전업. 제가 지금 집이 대부도인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나와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그 저녁에는 모임을 가든가 교육을 가든가 아니면 집을 가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항상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표가 나가지고 대표라든가 회장이 저를 잘 봐서 항상 일철장했었고 또 사업할 때도 처음에는 대충 그러다가 나중에 보고서 정말 믿음이 가고 잘한다라는 그런 신임을 많이 받고 지금 25년 사업하고 있는데 맨 처음 거래했던 분이 지금도 같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도 오늘도 다녀가셨고 그분이 맨 처음 다녀가시던 분이 사업장을 차려놓고 3일 만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때는 대리였죠. YHB라고 대리였는데 지금은 개인 사장을 하고 있고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 오늘 와 다녀가셨고 또 2012년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제일 먼저 손님이 또 그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에는 재관 제작이라든가 판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수작업을 했었고 프레스로 했었어요. 그 다음 잘 모를 거예요. 액기생이나 번스로 작업을 했는데 번스 돌리는 액기생 대형 번스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르고 가공하고 절곡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NCT라든가 레이저라든가 모든 거 자동화로 해서 많이 단순화되고 작업이 편하죠. 대신에 지금 사람들은 기술은 흉내는 잘 내는데 오리지널 기술을 몰라요. 그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 AI가 이제 우리는 AI 시대는 아닙니다. 옛날에 구시대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수동화 시대였고 그 다음 자동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터 시대였죠.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시대를 못 따라가요. 솔직히 기계화 시대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계화 시대를 일하면서 기계화 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게 많이 뒤떨어지죠. 네, 좀 많죠. 물론 저희들은 이제 그 시야공단의 그 소상공인들한테 뭔가가 비전을 제시는 내가 해야 되지만은 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게 뭐냐면 뭐 전기세 포지션을 좀 완화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소상공인이나 직원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그렇지 않고 소상공인들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좋다. 안 좋고 이제 안 좋다는 걸 방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구조예요.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데 부도라니까는 정부에서 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들은 살기는 놔둬도 살아요. 안 죽고. 그런 돈을 우리한테 메꿔줘야죠. 소상공인한테. 소상공인은 나몰라라 해버리고. 무조건 부가세만 뜯어가 버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시화공단에 온 거는 2001년 6월 달에 왔고요. 하고 있는 거는 산업용 필터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필터면 뭐 집진기, 폐수 처리, 공조 필터 이런 여러 가지 그 걸러주는 필터죠. 먼지, 물, 오일 이런 거 걸러주는 필터죠. 하루 일과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하루 일과는 뭐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5시 50분 퇴근 이렇게 됩니다. 혹시 요거 이제 저쪽 작은 상가에 있다가 2018년도에 여기 이쪽으로 이제 크게 옮겼을 때가 이제 좀 이게 회사가 큰 계기가 됐죠. 그때 기분은 나도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공단도 많이 커졌고 넓어졌고 그리고 그만큼 또 업체 수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업종도 많이 늘어났고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규모가 이 공단이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뭐 어디 가서 창업을 하든 또 회사를 옮기든 하더라도 자기 개발이 많이 되고 이제 자기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젊어서부터 여기 시화공단 공구상가에 와가지고 젊은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또 그만큼 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